안녕하세요.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입속 건강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 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텁텁한 입안의 느낌, 대화를 나눌 때마다 자꾸 신경 쓰이게 되는 입냄새, 무엇을 먹을 때마다 욱신거리는 이와 잇몸, 밤마다 불편한 틀니 때문에 뒤척이게 되는 일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일상의 질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입안은 단순히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닙니다. 몸 전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작은 문제 하나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어요. 오늘 저희 사랑방에서는 말끔하고 상쾌한 하루를 만들어주는 입속 관리 비법을 하나하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입속을 바꾸고 그 변화가 몸 전체의 건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양치질부터 짚어볼게요. 양치질 평생 해오신 일이니 익숙하시죠? 그런데 그 익숙함 속에 놓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칫솔을 힘줘서 세게 누르며 이를 닦다 보면 오히려 치아 표면이 마모되거나 잇몸이 내려앉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세기보다 방향과 부드러움입니다. 칫솔은 부드러운 모를 선택하고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에 사선으로 45도쯤 기울여 작은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잇몸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이물질도 부드럽게 제거되고 잇몸에 상처를 내지도 않게 됩니다. 양치질은 치아만 닦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입천장, 혀, 뺨 안쪽에도 세균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이 부위까지 골고루 닦아주어야 입속 전체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혀는 입안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 곰팡이들이 쉽게 번식하는 곳이라 입냄새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혀 클리너나 아주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해서 혀를 한쪽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세요. 힘을 주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 결코 세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 그러니까 칫솔이 닿지 않는 그 좁은 틈도 절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겉에서 보기에 깨끗해 보여도 그 사이에 남아있는 미세한 음식물 잔여물과 세균은 아주 빠르게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이용해 꼼꼼히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치간 칫솔이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개운함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치아 사이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침의 역할입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물을 삼키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고 심지어는 소화를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가 줄어들고 입안이 마르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럴 땐 억지로라도 침을 잘 돌게 해줘야 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 껌을 천천히 씹는 것이에요. 자극이 되는 맛이 나는 무설탕 껌은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를 유도해 줍니다. 또 하나, 혀를 돌리는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입을 다문 채 혀끝으로 입안 벽을 따라 천천히 돌리다 보면 이 작은 움직임이 침샘을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침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도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밤이 되면 이 모든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데요.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거의 멈추기 때문에 입안은 마르기 쉽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더욱 철저한 구강 관리를 해주셔야 해요. 양치질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 혀 클리닝까지 포함해서 입안 구석구석을 정리해 주세요. 이 작업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고 일어났을 때 입안이 얼마나 상쾌해졌는지 느끼신다면 그 가치를 분명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틀니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틀니는 우리 입속의 피부인 잇몸 위에 얹어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틀니를 착용하고 있으면 잇몸이 지치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되도록이면 밤에는 틀니를 빼고 잇몸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틀니 자체도 반드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물속에 담가두거나 부드러운 솔로 꼼꼼히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죠. 틀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입냄새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구강 건강 관리는 단순히 입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입속에 있는 세균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나 폐렴, 당뇨와 같은 질환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즉,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몸 전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첫걸음이 되는 셈입니다. 입안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종종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공간이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입냄새 하나로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작은 잇몸 염증 하나로 음식을 씹는 것이 두려워지며 틀니의 불편함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되는 일. 이 모든 것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도 움츠러들게 되죠.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구강 관리는 하루 이틀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꾸고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입속과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하루 3번 양치질을 한다 해도 그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입안을 너무 자주 혹은 너무 강하게 닦는 습관은 잇몸을 자극해 피가 나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잇몸이 약해지는 나이에는 부드러움이 핵심입니다. 입안을 아끼듯 천천히 닦아주시고 거울을 보며 손놀림을 조절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방법을 다시 점검해보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혀와 입천장, 뺨 안쪽도 잊지 마세요. 입냄새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혀의 표면에는 아주 작은 돌기들이 있어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 숨어들기 좋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혀 전체가 누렇게 변하고 입안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이죠. 혀 클리너로 가볍게 한두 번만 쓸어주어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닦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표면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해요. 치간 칫솔과 치실 사용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지만 사실 사용법만 제대로 익히면 금세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치실은 양끝을 감아 치아 사이를 부드럽게 오르내리며 청소하는 방식이고 치간 칫솔은 작은 솔로 치아 사이 틈을 쓱쓱 훑어내는 방식이에요. 이 두 가지는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지만 공통점은 입속 깊은 곳까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깊게 넣거나 무리하게 움직이면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으니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도해보는 것이 좋아요. 거울 앞에서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손에 익게 됩니다.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입이 마른 상태는 세균이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하거나 약을 드시고 난 뒤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땐 의식적으로 침을 돌게 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물을 천천히 여러 번 마시는 것, 무설탕 껌을 씹는 것, 혀를 움직여 침샘을 자극하는 것. 이런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큰 효과를 봅니다. 혀 운동은 단순히 침 분비를 유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입안 근육의 탄력도 지켜줍니다. 혀를 위로, 아래로, 양옆으로 움직이며 입안 구석을 자극하면 침이 자연스럽게 돌기 시작하고 입안도 훨씬 개운해져요. 이런 작은 자극들이 입속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밤에 잠들기 전의 관리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는 동안은 입안이 완전히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자기 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고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정리하고 혀 클리너로 입안 전체를 마무리해 주세요. 이 습관을 들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속이 개운하고 텁텁함이 훨씬 줄어든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틀니를 사용하고 있다면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틀니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틈에 끼기 쉬워요. 하루 종일 착용한 틀니를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으면 입안 세균이 더 늘어나고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밤에는 틀니를 빼고 물속에 담가두세요. 그리고 아침에는 물로 헹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틀니 전용 솔로 부드럽게 닦아 청결을 유지해주세요. 잇몸도 틀니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사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속의 작은 실천이 하루를 바꾸고 삶 전체를 바꿉니다. 침 한 방울, 혀의 움직임 하나, 부드러운 칫솔질 한 번이 쌓여 입안을 건강하게 지키고 전신의 면역력과 활력을 높이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입속 건강을 챙기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평소 습관입니다. 하루 3번 양치질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양치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닦고 무엇을 함께 관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무심코 넘기는 행동 하나하나가 입안 세균의 번식을 돕고 잇몸을 약하게 하며 구취를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양치를 해왔지만 그 방법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스스로의 습관을 되돌아보고 작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칫솔의 선택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딱딱한 칫솔모는 잇몸을 자극하고 치아에 마모를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여 치아와 잇몸 사이를 부드럽게 쓸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칫솔의 각도도 중요한데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의 사선으로 약간 기울여 닿게 한 다음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힘으로 문지르면 오히려 잇몸이 내려앉고 시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의 압력은 최소화하되 손끝의 섬세함은 유지해야 합니다. 칫솔질은 적어도 2분 이상 천천히 진행하며 입안 구석구석을 골고루 닦는다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이제 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혀는 생각보다 더 많은 세균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입냄새의 근원이 혀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식을 먹고 남은 찌꺼기, 세균, 곰팡이 등이 혀의 표면에 그대로 붙어 있다면 구강 건강은 빠르게 나빠지게 됩니다. 혀 클리너를 이용해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혀를 부드럽게 닦아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 혀는 아주 민감한 부위이므로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말고 한 방향으로 천천히 밀듯이 닦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혀 클리너가 없다면 칫솔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칫솔모가 너무 거칠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입천장과 뺨 안쪽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씹을 때 자주 닿는 부위이면서도 세균이 오랫동안 머무르기 좋은 구조입니다. 칫솔이 닿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지만 입안을 헹구거나 부드럽게 쓸어주는 정도의 습관만으로도 청결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입천장을 닦을 때는 구역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칫솔을 입에 깊숙이 넣기보다는 혀를 들어 올리고 짧게 닿는 범위 내에서만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뺨 안쪽은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칫솔을 세로로 세워서 닿게 하거나 혀의 움직임으로 자극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안이 마르면 세균은 더욱 쉽게 증식합니다. 침이 입속을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식사 전후에 1컵, 자기 전에도 1컵.
이렇게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입속의 건조함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특히 가습기나 실내 습도를 신경 쓰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물 섭취로 입안 자체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혀 운동은 침샘 자극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혀끝으로 윗잇몸을 따라 둥글게 문지르거나 아래쪽 잇몸을 천천히 따라가듯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침샘이 자극되어 침 분비가 촉진됩니다. 혀를 안쪽으로 말아 보관하거나 움직임 없이 두는 습관은 오히려 침 분비를 줄이고 입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틈나는 대로 혀를 움직이며 입속 근육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혀 운동은 단순히 침 분비를 넘어서 입안 근육을 단련시키고 말을 할 때의 발음도 분명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입안을 헹굴 때 사용하는 물의 온도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너무 찬 물은 입속 혈관을 수축시켜 잇몸 건강에 좋지 않고 너무 뜨거운 물은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혹은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입안을 부드럽게 헹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급적 식사 후 즉시 입을 헹구고 그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양치질을 시작하면 치아의 보호막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은 습관이 쌓이면 입속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치간 칫솔과 치실은 치아 사이의 미세한 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칫솔만으로는 절대 닿지 않는 이 작은 틈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쉽게 쌓이는 구역입니다. 이 부분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 염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치실은 사용법을 익히면 금세 손에 익습니다. 거울 앞에서 천천히 해보면 손에 감은 실이 치아 사이를 스르르 통과하며 부드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치간 칫솔은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자신의 치아 구조에 맞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크거나 작은 것을 사용하면 오히려 잇몸에 자극을 주거나 제대로 청소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자신에게 맞는 크기를 선택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입안에서는 수많은 세균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가 시리게 만들고 잇몸을 붓게 하며 입냄새를 유발하는 실질적인 원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균들이 혈액을 타고 몸속으로 퍼질 경우 폐렴이나 심장 질환 같은 전신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입속 청결은 곧 전신 건강으로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한 번의 양치가 단순히 이를 닦는 행위가 아니라 몸 전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의식이라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완벽히 실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단 한 번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실천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혀 클리너로 한 번만 혀를 닦아보세요. 저녁에는 치실을 사용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을 지나면 어느새 입안은 훨씬 건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입속은 하루 중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낮 동안에는 침 분비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세균이 어느 정도 억제됩니다. 하지만 밤에는 침샘 활동이 거의 멈추고 입안은 건조해지며 세균이 자유롭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하루 중 가장 철저하게 구강 관리를 해야 하는 시간은 바로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밤 양치에서는 특히 치아 사이와 혀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칫솔로 이를 닦는 것은 기본이지만 치간 칫솔이나 치실로 치아 틈새까지 말끔히 정리해 하루의 잔여물과 세균을 남김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치실을 너무 깊이 밀어 넣으면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치아에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며 천천히 당겨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혀 클리너를 이용해 하루 동안 쌓인 설태와 세균을 정리하면 입속이 훨씬 산뜻해지고 아침에 느껴지는 텁텁함도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칫솔질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입속 전체를 관리하려면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칫솔은 치아의 앞면, 윗면, 아랫면은 잘 닦을 수 있지만 치아 사이, 잇몸 깊은 곳, 혀, 입천장까지는 닦기 어렵습니다. 입안 구석구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부위를 위한 도구들이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칫솔, 치실, 치간 칫솔, 혀 클리너, 구강 세정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꾸준한 의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모든 과정을 천천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엔 번거롭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이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틀니는 단단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음식물이 쉽게 틈새에 끼기 때문에 잘못 관리하면 세균 번식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거나 깨끗이 세척하지 않으면 입냄새가 심해지고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틀니를 전용 솔로 닦고 세정제에 담가두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취침 전에는 틀니를 빼고 잇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압박을 받는 잇몸은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점막이 손상되며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뜻한 물에 잠시 틀니를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잇몸을 보호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입속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몸 전체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출발점입니다. 입속에서 번식한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폐렴이나 심장 질환, 혈관 질환 등의 전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면역력은 약해지고 몸의 회복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구강염증 하나가 심각한 건강 문제로 번질 위험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입속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미용이나 위생의 차원을 넘어 몸 전체의 균형과 건강을 지키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입냄새는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외출이나 모임을 꺼리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 쉽고 정서적으로도 위축되며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혀의 세균, 건조한 입속, 닦지 못한 틈새 하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매일 몇 분만 시간을 내어 입안을 정리하고 혀를 닦고 입천장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타인과의 소통에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입속 건강은 곧 자존감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차려입고 머리를 말끔히 손질해도 입에서 냄새가 나면 모든 준비가 무색해집니다. 자기 관리의 핵심이 되는 이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되찾고 일상에서 더 당당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안이 불편하면 식사를 하는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치아가 아프거나 잇몸이 욱신거리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게 되고 식사는 의무처럼 변해버립니다. 씹지 못한 음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장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처럼 입속의 문제는 전신 소화작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구강 건강은 소화 건강과도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식사를 즐기고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 모든 과정은 입안의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입속이 편안하면 하루가 가볍고 입안이 불편하면 몸 전체가 지치는 기분이 드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단 몇 분의 관리로 하루가 달라지고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질 수 있다면 이것보다 효율적인 건강 습관은 드물 것입니다. 아직 구강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양치해 보는 것, 혀 클리너를 구입해 보는 것, 하루에 한 번이라도 치실을 써보는 것. 이런 작은 시도들이 점점 커지면 어느새 입속은 완전히 달라진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단지 입안에 머물지 않고 마음과 일상에까지 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입속의 개운함, 음식을 씹는 기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상쾌함, 사람들과 대화할 때의 자신감. 이 모든 것은 하나하나 쌓아온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부터라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입속 건강을 위한 실천은 특별한 장비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몇 분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입안을 들여다보며 손끝의 감각으로 천천히 닦아내는 시간. 이 짧은 순간이 모여 우리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꾸준함입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입속을 정리해주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강 관리에 있어 시기와 리듬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 식사 후, 그리고 자기 전. 이 세 시점은 입안의 환경이 가장 크게 변하는 시기입니다. 잠에서 깼을 땐 침 분비가 줄어든 상태로 세균이 활동을 시작하고 식사 후엔 음식물 잔여물이 남아 산성 환경이 조성됩니다. 자기 전엔 침샘이 쉬게 되어 입안은 마르게 되고 밤사이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 세 시점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음식들도 구강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달고 끈적한 음식은 치아에 쉽게 들러붙고 산성 음료나 과일 주스는 치아의 겉면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좋아하는 음식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런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한 후엔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부드럽게 양치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는 순간보다 먹고 난 직후의 행동이 구강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호흡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은 구강 건조를 유발하고 입안 세균의 활동을 더 활발하게 만듭니다. 가능하면 코로 숨을 쉬는 연습을 하고 수면 중 입이 자주 벌어지는 분들은 베개 높이나 자세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입을 다문 채 혀를 윗잇몸에 붙이고 입 안쪽으로 가볍게 누르듯 두는 습관도 입을 자연스럽게 닫게 해주고 입속의 습도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틀니를 오래 사용하는 분들은 입속 통증이나 잇몸 염증을 자주 겪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틀니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착용 시간이 너무 길었거나 틀니가 입안 구조와 잘 맞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틀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안 구조의 변화로 인해 미세하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편함이 생기고 음식물이 틈새에 끼며 입안 염증이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틀니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입냄새에 대한 걱정은 나이가 들수록 커지기 마련입니다.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타인에게는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냄새는 위에서 올라오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입안 자체의 청결과 침 분비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혀 클리닝과 침샘 자극만으로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으며 수시로 물을 마시고 입속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입안을 헹궈주거나 껌을 잠시 씹는 것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입안 건강은 결국 몸 전체의 리듬을 조절합니다.
구강이 청결하면 소화도 순조롭고 에너지 대사도 원활해지며 면역력 또한 유지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 소화불량이 반복되고 위장에 부담이 쌓이며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작은 구강염증 하나가 온몸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례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자기 전 입속이 얼마나 청결한가에 따라 아침의 컨디션도 달라집니다. 입속에 남아있는 세균, 혀에 덮인 막, 잇몸 주변의 염증 등이 잠자는 사이에도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입속이 개운하지 않으면 잠자리도 편치 않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입속이 텁텁해지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구강 관리가 철저히 되었을 때는 깊은 수면이 가능하고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입속을 정리하는 시간은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나를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작은 반복이 곧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치아 사이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손놀림, 혀를 부드럽게 정리하는 동작, 입안을 헹굴 때의 따뜻한 물의 감촉.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집중하는 소중한 루틴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입속을 정리하는 이 시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몸에 좋다는 음식을 챙기고 운동을 하고 건강 보조제를 고르며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왔습니다. 하지만 입안은 얼마나 챙기고 있었을까요? 이제라도 입속에 대한 관심을 되돌리고 하루를 여는 시작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정리 시간에 입속을 함께 챙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기 위해 양치부터 제대로 시작하고 잠들기 전 침샘 자극과 혀 클리닝으로 마무리하는 하루. 그 흐름 속에서 몸은 훨씬 편안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합니다. 입속 건강은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지속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잘 못해왔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칫솔을 드는 그 순간이 바로 건강한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입속 건강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특히 중장년과 노년에 접어들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잇몸은 점점 약해지고 치아의 뿌리는 민감해지며 침샘 기능도 서서히 저하되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간단한 양치만으로는 부족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더 섬세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먹을 때 이가 시큰거리거나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입안에서 보내는 작고 미세한 변화들을 무심히 넘기지 말고 그 신호들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혀를 닦았을 때 하얀 찌꺼기가 나오거나 입안에 상처가 자주 생기고 아물지 않는다면 이것도 면역력 저하나 구강 위생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입속은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몸 전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곧 몸의 경고등을 꺼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입속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입냄새를 없애거나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 삶의 질을 지키고 관계를 회복하며 몸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게 되면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지고 결국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치아가 건강할수록 뇌의 건강도 함께 유지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기 인지 기능 저하는 단순히 기억력 저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말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주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도 떨어지며 대화에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입속의 불편함이라면 입안부터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구강 건강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만성 질환은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입속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잇몸 염증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방치하면 세균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며 질환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라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음식 섭취 후에는 반드시 입안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 예방이자 스스로를 돌보는 지혜입니다. 단단한 음식, 뜨겁거나 찬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구강 점막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입속이 자주 헐거나 아프다면 식단을 조금 부드럽고 순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씹기 어려운 음식은 잘게 썰어 조리하고 너무 딱딱한 음식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후에 따뜻한 물로 입안을 헹궈주면 점막의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질 시간만으로 입속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입속 전체를 정리하려면 양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아 사이, 잇몸 및 혀, 입천장, 볼 안쪽까지 각각의 부위를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령 혀는 혀대로, 잇몸은 잇몸대로, 틀니는 틀니대로 각각의 도구와 습관이 있어야 입속 전체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틀니를 사용할 경우 틀니를 세척할 땐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세정제를 사용할 때도 하루 한 번 정도 충분히 담가두는 시간이 필요하고 닦을 땐 전용 솔로 틈새까지 꼼꼼하게 다뤄야 합니다. 틀니에 이물질이 남아있으면 그 냄새가 입안 전체를 덮고 세균 번식의 중심이 됩니다. 그 결과는 입냄새와 통증, 잇몸 붓기로 이어집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관리하는 시간이 있다면 이런 악순환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연 치아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 치아는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기 쉽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치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거울을 보며 치아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새로운 이물감이나 통증이 느껴질 땐 즉시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심코 넘긴 작은 이물감 하나가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입속 건강은 외적인 청결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안이 깨끗하면 기분도 맑아지고 말할 때 자신감이 생기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속이 불편하면 말수도 줄고 표정도 무거워지고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기 쉽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구강 건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이가 하얘지는 것이나 냄새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거창한 것이 아닌 하루 몇 분의 조용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부드러운 칫솔, 조심스러운 손놀림, 정성 어린 입속 정리가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입속을 가볍게 헹구고 혀를 한번 쓸어내리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강 관리는 아주 사소한 실천 하나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매우 깊고 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입안이 텁텁하지 않고 말할 때 불편함이 없으며 음식을 씹는 행위가 즐거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개운함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다시 사람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구강 건강은 곧 삶의 건강이자 일상의 안정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강 건강을 위해 비싼 칫솔이나 고급 치약을 찾습니다. 물론 좋은 제품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고가의 구강 세정제가 있어도 하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 평범한 칫솔과 간단한 물이라도 매일같이 정성 들여 사용한다면 그 효과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입속 건강의 핵심은 지속적인 반복과 올바른 방식에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바르게 입안을 정리하는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양치 순서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물로 입안을 헹구어 큰 이물질을 제거한 후 치아의 바깥면부터 안쪽 씹는 면을 순서대로 닦고 치아 사이를 치실로 정리한 다음 혀와 입천장까지 마무리하는 순서를 유지하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구강 관리가 됩니다. 이 과정을 매일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면 몸도 익숙해지고 시간도 줄일 수 있으며 관리의 누락도 줄어들게 됩니다.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정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칫솔질이나 혀 클리닝 없이 세정제만 사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청결감을 줄 뿐 깊은 세균 제거에는 부족합니다. 세정제는 양치 후에 입속을 헹구며 마무리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보다는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여 입안 점막을 보호하면서 세균 억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신이 사용하는 칫솔의 상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칫솔모가 벌어지거나 눕기 시작하면 교체 시점입니다. 모가 마모된 칫솔은 오히려 치아를 제대로 닦지 못할 뿐 아니라 세균이 번식할 위험도 커집니다. 칫솔은 가능한 한 세워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다른 사람의 칫솔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경우에는 색상이나 표시를 달리하여 자신의 칫솔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입속 위생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가 점검입니다. 입안이 헐거나 잇몸이 붓고 피가 나거나 혀에 하얀 막이 끼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자체가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거울 앞에서 입안을 들여다보고 칫솔질 도중 피가 나는 위치를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위는 잇몸이 약해졌거나 염증이 시작되는 부위일 가능성이 있으니 더욱 부드럽게 닦고 혀로 자주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입속 상처는 작아 보여도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통로이기 때문에 방치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입속 건강을 위한 기본은 느림과 정성에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힘주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입안을 정리하는 시간. 이 시간은 단지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정돈하고 돌아보는 소중한 루틴이기도 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도 나를 위한 단 몇 분을 확보한다는 것,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이제 입속 건강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하루 루틴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로 입안을 헹구고 혀를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 그 후 부드러운 칫솔로 치아를 천천히 닦으며 치아 사이를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정리하고 입천장과 뺨 안쪽도 간단히 살펴보는 것. 식사 후에는 가급적 바로 양치하지 말고 물로 입안을 헹군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양치질을 하여 산성 환경으로 약해진 치아를 보호해주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장 꼼꼼하게 구강 관리를 실천하고 틀니를 사용하는 분은 빼서 따뜻한 물에 담가두고 잇몸을 편히 쉬게 해주는 것. 이 모든 흐름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정돈해주고 몸 전체의 리듬을 안정시켜줍니다. 구강 건강은 일상의 건강이고 건강한 하루는 결국 입속에서 시작됩니다. 숨을 쉬고 음식을 씹고 말을 하고 웃는 그 모든 순간이 입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입안이 편안하면 삶 전체가 한결 부드럽게 흐르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입속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입냄새가 걱정되기 전에, 잇몸이 붓기 전에, 치아가 시리기 전에 손을 쓰는 것이 진짜 관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는 것, 그 하나가 어제와 다른 내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입속이 개운해지면 표정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지면 말투가 부드러워지며 결국 삶의 흐름도 달라지게 됩니다. 입안은 몸으로 이어지는 문이자 마음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오늘부터 정성껏 다듬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